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의 인생 수업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들과 대화할 때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움츠러들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참아야 한다. 상대가 진정하길 기다리자 하며 넘기지만 그 방법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죠. 오히려 마음속의 불편함과 두려움만 더 키우게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복잡한 심리와 이유가 깔려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사람 앞에서 위축되거나 애써 져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이나 가벼운 실수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얼굴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사소한 자극조차 자신을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농담이 곧 자존심을 건드리는 칼이 되어 꽂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공격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합니다. 문제는 이 방어가 너무 거칠어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힌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실수를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며 화를 내면 본인의 불안함과 실수가 가려지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화에는 자기 방어와 통제 욕구가 깊게 깔려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속에 휘둘리지 않을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 진정해라는 말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크게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더 격앙되어 내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깎아내려진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해라는 말은 의도와 달리 상대의 불안을 더 자극해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너를 불편하게 했나 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감정을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대화의 초점을 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상대는 내가 괜히 혼자 흥분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의사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당황하거나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대화는 끝없는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차분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불꽃 같은 감정은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화는 자칫 내가 약해 보이거나 무조건 양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는
그 상황을 내 쪽에서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대화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을 때 방어막을 거두고 스스로 차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저 마음을 열 기회를 주는 사람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다른 이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 우리도 먼저 내 마음을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꺼내 차분히 세워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도 따라 내려앉게 됩니다. 이제 화가 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첫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대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상대가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도록, 즉, 나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도 무조건 다 받아주기만 하면 결국 나는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더 자주, 더 강하게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내 감정을 보호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큰 소리를 치며 나를 몰아붙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많이 불편해.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은 상대에게 여기까지가 한계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렵다고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경계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불편함을 감추고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없이 받아주면 결국 상대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더 큰 상처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되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 역시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계를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쏟아낼 때 움츠러들거나 눈치를 보며 맞장구만 치지 마세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목소리는 낮게 유지하세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내 감정을 지키고 있어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점차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내 마음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대화가 진정한 이해와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감정을 환기시켜 상황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갈등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상대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기란 상대가 자기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발짝 떨어지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즉, 화가 폭발해 눈앞이 캄캄해진 상대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늘 온화하던 상사가 갑자기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당신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뭔가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랑 조금 달라 보여서요. 이 한마디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상대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 탐색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정작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과 스트레스가 엉뚱한 상황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부드럽게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기 감정의 진짜 근원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감정의 불길은 한풀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방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같은 질문은 상대를 더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오늘 기분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죠. 그 숨 고르기가 바로 화를 가라앉히는 작은 틈이 되어줍니다. 율곡 2인은 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따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정이 치솟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던지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바로 그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되돌아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거칠게 몰아붙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달래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립하지도 않으며 다만 한 발 물러나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지혜롭고 품격 있는 대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상대의 감정을 환기시켜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서 무조건 참고 받아주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지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그 관계 안에서 내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말죠.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내 감정 역시 그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둘째,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그것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가 불투명해지고 쉽게 깨져버립니다. 퇴계 이황은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되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격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하는 태도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이것은 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맞장구 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그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겠다고 말했으면 표정과 시선, 몸짓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여도
부드럽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몸을 움츠리지 않으며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쉽게 선을 넘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상대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단순히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많이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바로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그때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일로 화를 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많이 답답하고 화가 난 거 이해해? 우리 그러면 이걸 좀 더 빨리 마무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 짧은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감정을 이 사람도 이해하고 있고 게다가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주려 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화를 쏟아내는 자리였던 대화가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대화로 전환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문제 해결 중심 대화라고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대화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 상대방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해결의 흐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감정의 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둘째,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단순히 그래, 내가 화날 만하지 하고 넘기는 건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 다시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볼까? 라고 묻는 순간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조급함이나 억지로 해결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말투는 상대에게 부담을 줘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어떤 게 좋을지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부드럽고 열린 질문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율곡 이인은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불만을 무작정 받아주거나 아니면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다가 언젠가 크게 터지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상대도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단순히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고 경계를 세우고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불길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의외로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작정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쉽게 의존하거나 경계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적절히 경계를 세우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역시 알고 보면 그들 나름의 이유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통제하려는 행동 뒤에는 혹시라도 내가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줄 때 그들은 조금씩 방어를 거두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 마음을 충분히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에 작은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퇴계 이황이 말했듯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결국 더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연습이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쳐 계셨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직접 겪으신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오늘의 인생 수업 댓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응원이 오늘의 인생 수업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관계와 삶이 조금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